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24-25 결산 5번째 팀 맨유입니다. 이번 영상도 성적, 감독, 선수, 전술, 이적 시장 이렇게 5개 파트로 나눠서 얘기할 예정이고요. 타팀 팬들도 들으실 수 있도록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적입니다. 프리미어리그 15위, 유로파리그 토트넘 상대로 준우승, FA컵 16강 탈락, 리그컵 8강 탈락입니다. 먼저 프리미어리그 15위가 맨유 성적표 중에 가장 임팩트가 있는 부분인데요. 아무리 유로파리그를 병행했다고 하더라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체급의 팀에서는 절대 맞지 않는 성적이고요. 유로파리그도 이번 시즌 내내 약했던 토트넘을 결국 넘지 못하면서 아쉬운 성적을 거두게 됐습니다. FA컵은 풀럼 상대로 연장전까지 가서 졌고요. 리그컵에서도 토트넘 상대로 탈락하면서 토너먼트와 리그 모두 토트넘에게 발목을 잡혔습니다. 성적만 봤을 때는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맨유 최악의 시즌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감독입니다. 이번 시즌 맨유의 감독은 2명이었죠. 테나우와 아모림. 따로따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테나우는 토너먼트 맞춤 전술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다시 유임을 하게 된 건데 리그에서는 역시나 불명확한 축구 색깔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감독은 플랜 A를 너무 고집하는 감독이라 문제인 반면 테나우는 자신의 색깔을 잃어버린 축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경질이 되었고요. 그 바톤을 아모림이 이어받았습니다. 아모림은 중도 부임이란 걸 감안해도 매우 아쉬운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4백을 아주 오랫동안 해오던 팀이 3백을 하려니까 또 고통스러운 전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모림을 보고 이번 시즌만 봤을 때는 희망적인 면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성적이 반등한 것도 아니고 경기 내용 자체가 엄청 좋아진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뚝심은 있습니다. 성적이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백포로 전환하는 일 없고요. 계속해서 자신이 원하는 플랜 A가 만들어질 때까지 자신의 전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즌 아모림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다음 시즌은 아모림이란 감독을 온전히 평가할 수 있는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선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스트 3입니다. 첫 번째, 브루노 페르난데스입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그냥 맨유 본체예요. 맨유에서 골키퍼 포함해도 출전 시간 1위이고요. 그만큼 철강왕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주장에 맞게 솔선수범하는 모습, 열심히 뛰는 모습, 실력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시즌 맨유 전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그 15위 팀에서 기회 창출 1위를 했으므로 브루노가 베스트라는 건 특별히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베스트로 뽑은 선수는 마즈라위입니다. 마즈라위는 이번 시즌 맨유에서 출전 시간 3위고요. 윙백, 스토퍼 어느 자리 나오더라도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즈라위가 평소에 부상이 없었던 선수가 아니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이번 시즌 아주 철강왕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가리지 않고 퍼포먼스가 줄어들지 않는 탓에 팀에게는 아주 많은 기여를 했던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선수는 아마드입니다. 아마드는 아무래도 승점과 직결되는 플레이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생각나는 경기만 해도 리그에서 사우스햄튼전, 또 맨체스터 더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1대1 능력이 있으면서도 마무리 능력이 있고 또 플레이메이킹 능력까지 보여줘서 아주 좋은 자원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부상까지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맨유 베스트 3 안에 들만한 활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좋았던 선수는 맥과이어, 리산드로, 우가르테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사실 맥과이어는 이번 시즌 백3에서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가면서 그나마 안정적인 모습, 또 후반 막판에 톱으로서 결정적인 득점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리산드로는 사실 좋았던 선수로 넣긴 애매하긴 했는데 저는 그래도 리산드로가 나왔을 때 보여줬던 플레이들이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승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득점이나 어시스트까지 보여줘서 저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가르테도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기여도를 따져봤을 때는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워스트 3입니다. 워스트 3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짜면서도 기준이 조금 들쑥날쑥하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번 말해볼게요. 첫 번째 마운트입니다. 마운트는 1000억이라는 이적료, 등번호 7번, 높은 주급 모든 걸 고려했을 때는 팀에 기여하는 바가 너무 적었습니다. 경기에 나왔을 때 퍼포먼스는 나쁘지 않다 정도지 그렇다고 해서 나왔을 때 압도적인 퍼포먼스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마운트는
어떻게 보든지 아쉬운 활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라스무스 호일룬입니다. 호일룬은 출전 시간으로는 6위입니다.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골 결정력 아쉬웠고요. 무엇보다도 이 선수가 자신감이 너무 줄어든 모습이 있어서 좋은 평가를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공을 잡고 리턴을 내주는 게 계속해서 안 되면서 맨유가 소유권을 잃었던 빈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그걸 제외하더라도 호일룬이 자신 있어 하는 카운터 플레이에서도 이렇다 할 장점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골을 못 넣는 그런 기간들이 길어지다 보니 골 감각이 줄어든 느낌이 있었고요. 맨유에서는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더리어트입니다. 더리어트는 주급 4위고요. 나왔을 때도 생각보다 아쉬운 퍼포먼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더리어트가 분데스리가 최고의 수비수 출신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정효까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대비는 퍼포먼스 자체가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부상까지 겹치면서 아쉬운 시즌 후반기를 보냈다고 생각하고요. 더리우트는 시즌 전체가 못했다 이런 것보다는 기대치, 지난 시즌 대비 주급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워스트로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쉬운 선수들은 평가 불가 루크쇼입니다. 루크쇼는 이제는 워스트로 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맨유에서는 내보낼 방법이 있다면 보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냥 아쉽다고 볼 수 있는 선수들은 도루구, 마이누, 오나나, 카세미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도루구는 반 시즌이지만 영입해서 너무 퍼포먼스가 안 나왔다고 볼 수 있고 마이누는 물론 어린 선수지만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퍼포먼스에 너무 미치지 못해서 아쉬웠다고 볼 수 있고요. 오나나도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들이 존재했던 이번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세미루 마지막에 유로파 때 잘하긴 했는데요. 주급 대비로 따졌을 때는 절대 좋다고 말할 수 없는 퍼포먼스입니다. 전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아모림이 원하는 축구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지만 일단은 후방으로 상대방을 끌어들여서 넓은 뒷공간을 열어놓고 거기다가 다이렉트 패스해서 마무리하는 이런 식의 축구를 원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잘 빠져나가더라도 카운터에서의 마무리 정확성이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전술이 되었고요. 또 백스리 도입하는데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맨유가 포백을 쓰던 팀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선수들 자체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맨유가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당장 성적을 내야 되는 그런 과제까지 더해져 있으니까 더더욱 좋은 성과가 나오기 어려웠다고 보고요. 또 후방 빌드업 시스템도 아쉬웠습니다. 결국에 후방으로 끌어당겨서 잘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후방에서 빌드업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후방 빌드업이 매끄럽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롱킥이 되는 그런 식으로 플레이가 됐고요. 의도는 알겠으나 상대 팀들도 전방 압박 체계가 갖춰져 있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수단과 타협하기 어려운 전술 같은 느낌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건 뭐냐면 선수들의 능력이 좋아야만 실현이 될 수 있는 전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원톱한테 해조식으로 공이 전개됐을 때 그 원톱이 그 공을 잡고 진짜 해줘야 되거든요. 몸싸움을 버티면서 리턴 내주고 또 자기가 솔로로 드리블 뚫고 가주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게 원톱한테 공이 예쁘게 오는 것도 아니고 지저분하게 오면서 몸싸움까지 해야 되니까 당연히 쉽지 않죠. 원톱한테는 난이도가 충분히 높을 수 있죠. 퍼포먼스가 좋았던 요케레스는 그 전술을 견뎌냈지만 호일루는 견뎌내지 못하면서 어딘가 전술이 삐걱거리는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투공민은 윙어도 되면서 공격형 미드필더도 되는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단에 있는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쉽지 않았죠. 그리고 아모림이 이번 시즌에 중도 부임하게 되면서 이적 시장에서 많은 지원을 받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포백 위주의 선수단이 100% 테스트하기는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모림식의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서 제대로 된 백스리 체제로 한 시즌을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전술에 대해서 100% 온전한 평가를 받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들로 봤을 때는 아쉽다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개선 포인트입니다. 일단 첫 번째 골 결정력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개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맨유가 XG 값에 비해서
많은 득점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스트라이커의 마무리 능력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앞에 있는 투공미들도 마무리 능력이 늘어나야겠죠. 또 전방 버텨줄 수 있는 공격수, 이거는 거의 필수 조건이라고 보여요. 만약에 아모림이 비슷한 전술로 다음 시즌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이 호일룬이랑 공격수로 자신의 전술이 100% 구현이 될까? 이거는 저는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제대로 된 공격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꼈고요. 또 사이드백의 다양한 활용법이라고 적었는데, 백스리 전술에서 저는 사이드백의 퀄리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백스리 전술을 보여줬던 팀은 대부분 유능한 사이드백들을 보유하고 있단 말이죠. 뭐 레버쿠젠의 프림퐁이나 그리말도, 인테르의 둠프리스나 디마르코 같은 선수들이죠. 하지만 맨유의 사이드백들은 뭐 유기적인 그런 움직임이라든지 뭐 철벽의 수비력, 그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드백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중원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뭐 수비에 집중하면서 핵심적인 수비력을 보여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유기적인 스토퍼의 전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맨유가 후반기 때는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이 있었는데, 요로가 보여줬던 전진, 또 리산드로가 보여줬던 전진, 이런 것들이 빈도가 조금 더 늘어나면 맨유가 더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투공미의 공미 같은 움직임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사실 가르나초, 아마드가 보여줬던 그런 움직임들은 공격형 미드필더라기보다는 윙어 같은 움직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모림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스포르팅에서 보여줬던 건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실제로 중앙으로 좁히면서 중앙 미드필더와 함께 4명의 미드필더를 만드는 그런 식의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이드백들이 약간 윙어처럼 활동하는 그런 공격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 시즌은 가르나초 같은 선수는 거의 윙어처럼 뛰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투공미들이 진짜 공격형 미드필더 같은 움직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번 시즌 선수단을 보강하면서 리그에 집중하면서 전술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적 시장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요 인으로는 요로 968억, 우가르테 781억, 더리우트, 지르크지, 도르구, 마즈라위, 이런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요로는 뭐 미래를 보고 데려온 영입이니까 저 금액에 대한 평가는 보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가르테도 사실 그렇게 저렴한 금액에 온 건 아닌데 아직 나이 어리고 맨유가 원하는 게 운동 능력 좋은 미드필더다 보니까 조금 더 전술에 적응하면 저 가격을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더리우트는 가격에 비해서는 아쉬운 활약이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르크지도 나중에는 전술적 적응도가 올라오면서 좋은 모습이 있었지만 지금보다는 더 해줘야 합니다. 도르구도 미래를 위한 자원이기 때문에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마즈라위는 아주 해자에 데려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웃은 맥토미니, 그린우드, 완비사카, 캄보알라, 마샬, 바란이고요. 맥토미니는 사실 세리의 MVP를 차지해서 맨유 입장에서는 왜 내보냈냐 이럴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맨유에 있었어도 나폴리만큼의 활약은 못했을 겁니다. 맨유와는 그냥 맞지 않았던 선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린우드도 맨유에 있어서는 잘 처분했다고 볼 수 있고, 완비사카가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캄보알라 이런 선수들은 아카데미에 있다가 몇 번 콜업해서 썼는데 바이백까지 달아서 팔아서 잘 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샬은 맨유에서는 아주 아쉬운 마무리가 되었고요. 바란도 FA로 코모로 가게 되었습니다. 맨유 이적 시장은 사실 24, 25보다는 25, 26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여름에 맨유가 쓰지 않는 자원들, 안토니, 레시포드, 가르나초, 이런 선수들의 정리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영입 진행하고 있는 선수들도 잘 데려와야 할 것 같습니다. 시즌 총평입니다. 이건 좀 맨유 팬분들한테 가슴 아픈 말이지만, 이번 시즌이 프리미어리그 맨유 역사상 가장 최악의 시즌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유로파 우승이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 한 경기로 너무 많은 것들이 갈려버렸고요. 어쨌든 이번 시즌은 두고두고 복귀하고 되돌아봐야 할 시즌이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뭐 보드진도 바꾸고 영입도 잘하면서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결국엔 끝이 좋지 않았고요. 저는 이 세 번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맨유가 지는 게 약간 습관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OT 하면은 맨유가 진짜 OT에서는 잘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뭐 이기지 못하더라도, 부진했을 때라도 비기긴 비겼지 막 이렇게 쉽게 지는 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시즌은 너무 지는 게 습관화되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음 시즌에는 꼭 개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나마 희망적이었던 부분은 아모림의 풀 시즌이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다음 시즌, 이번 시즌보다는 낫겠지 하는 생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잘 됐습니다.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나가지 않으면서 리그만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더 적은 규모의 스쿼드 가져갈 수 있고요. 그때 쓰지 않을 선수들 제대로 정리해서 극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수당 규모 슬림하게 맞춰놓고 유럽 대항전 진출해서 그때 영입하면 됩니다. 어쨌든 맨유의 이번 시즌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요. 정말 어려웠던 시즌이었습니다. 과연 맨유는 다음 시즌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